자,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것은 복소수 연산의 기하학적 접근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뭐 바가 있죠.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소수의 연산들인데,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복소수를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소수가 이제 G1은 예를 들어 A 플러스 BI고, 그 다음에 G2는 C 플러스 DI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를 이제 새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그러면 A 플러스 C 그 다음에 B 더하기 D,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는 실수분끼리, 허수는 허수분끼리 이렇게 이제 각자 더하면 된다. 뭐 빼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했었죠. 그러면 얘를 평면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연산을 해봅시다. 첫 번째, 그래서 더하기가 되겠죠. 덧셈. 자, 덧셈은 이렇게 복수 평면이 있다고 합시다. 축을 표시를 해주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G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G2가 있다. 그랬을 때 G3는 G1 더하기 G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G3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점을 어디다 찍으면 되느냐? 자, 요거는 벡터의 계산과 동일한데, 만약에 벡터를 모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G1까지, 원점에서 G1까지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G2까지도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요 두 선을 가지고, 요 두 선이랑 요 각도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예쁘게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딱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점, 만나는 점, 요 점이 G3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쉽죠? 자, 이렇게 덧셈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자, 뺄셈은, 자, 두 번째, 뺄셈. 자,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G3는 예를 들어서 G1 빼기 G2가 되겠죠? 이것도 사실 벡터를 알면 되게 쉬운데, 벡터를 이제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이제 G1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G2가 있다. 그러면 G1은 그대로 일단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 G2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죠. G2는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G2니까 마이너스 G2는 어떻게 하느냐, 원점에다가 대칭을 시킵니다. 원점에 대칭을 시키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G2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G1과 이 마이너스 G2를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모양을 잘 만들어주면 여기가 G3 해서 G1 빼기 G2, 이렇게 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뺄셈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곱셈. 자, 곱셈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G3는 G1 곱하기 G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1이 여기 있고 G2가 이쪽에 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있죠. 자, 요 세 가지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결론부터 이제 하자면 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럼 요 각도가 있을 거죠. 요 각도.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요 각도만큼 요 각도만큼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과 닮음인 삼각형을 여기다가 닮음으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 교차점이 생기죠. 요 점. 자, 요 점이 G3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삼각형 그 닮음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원점과 1과 G1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G2, G3가 닮음이 된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곱셈을 이제 우리가 복소수 곱셈을 할 때
이 G3의 각이 결국에는 G1의 각과 그 다음에 G2의 각을 두 개를 더한 거죠. 그 다음에 G3의 거리, 절대값이죠. 이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을 작도를 하면 되는데, 이제 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요만큼이 G2에 대한 각도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이 G1에 대한 각도죠. 그래서 이 G2에 대한 각도에다가 G1에 대한 각도만큼 더해주면 여기 이렇게 선을 만들면은 거기에 G3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결국에는 G1과 G2를 곱한 것인데, 얘는 이 닮음을 이용을 해서 이 1 해서 요거랑 요거 대 요거, 그러니까 이 0과 1 사이 요 선분과 0과 이 G1 사이에 요 비례, 이 비례를 이용을 해서 G2에서 그만큼 비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G3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은 이렇게 닮음을 이용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 나눗셈이 좀 여기선 제일 복잡한데, 곱셈을 활용을 하면 일단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G2가 있다고, G1이 좀 커야겠죠. 나누니까 그 좀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자, 이쯤에 이제 G1이 있고 여기 이제 G2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누기를 하려면 이제 빼기랑 마찬가지로 얘를 역수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역수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G2의 역수, 이제 요거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자,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먼저 계산을 하려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1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1을 찾아주고 삼각형을 하나 먼저 그려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이제 그려주고, 각도는 얘가 이렇게 이제 플러스니까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요 닮음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닮음을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생긴 해서 여기 점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여기가 G2분의 1이 돼요. 자, 요것도 닮음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삼각형 0, 1, G2랑 어떤 도형이 닮음이냐면 삼각형 0, G2분의 1, 1. 요 세 개의 점이 닮음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G1과 곱셈을 해야겠죠. 이제 G1에다가 이 G2분의 1을 곱셈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G2분의 1이 구해졌다고 합시다. 자, G2분의 1이 구해졌다고 치면, 자, 얘를 얘는 지금 각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요번에는 이쪽이 이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G2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각도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오면 이렇게 이제 뭔가 각도가 마이너스 된 어떤 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잠깐 좀 확대를 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이죠. 자,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자, 여기 각도도 세타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도 세타예요. 지금 요 세 가지의 각도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G3의 점은 어디다 찍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찍어야 됩니다. 자, 되게 복잡하죠. 자, 요거를 또 닮음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삼각형 0, 그 다음에 G2분의 1, 1과 삼각형 0, G3, G1이 닮음이 됩니다. 이렇게 닮음이 돼요. 자, 요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G3는 G1 나누기 G2죠. 그래서 얘를 G3는 G1 나누기 G2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G1은
G2 곱하기 G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G2가 있는 거죠. G2가 있고 여기 G3가 있으면 우리가 역으로 G2랑 G3를 가지고 G1을 구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곱셈에서 했던 것처럼 요 삼각형과 그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역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그대로 해오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실제로 곱셈을 하는 것과 뭐 결론적으로 유사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이 제일 복잡한데 어쨌든 나눗셈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이제 켤레인데, 켤레는 뭐 그냥 되게 간단하니까 사실 이거는 별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떤 이제 복소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x축에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g바가 있다, 켤레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복소수 연산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뭐 이런 걸 사실 해야 될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복소수를 내가 뭐 잘한 컴퍼스로 뭔가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 복소수와 복소평면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과거에 이제 옛날 뭐 피타고라스 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도형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이 복소수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복소수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하학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대수학, 평면에서 좌표를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이 되면서 계산도 간편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 역사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 네, 이것 말고도 복수평면에 대한 다양한 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